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희입니다. 우리 시장 3,100선을 이탈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제금리 상승과 중국의 유동성 회수가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개인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지,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봐야 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금요일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최충성, 하채기, 김선윤 전문위원 이 네 분과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함께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장 출발 전에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약보합 정도? 약보합에서 강보합 그 사이에서 좀 혼조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21선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점 자리대를 다시 이제 진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2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요. 결국 좁은 박스로 진행이 되느냐, 큰 박스로 진행이 되느냐, 그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좁은 박스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큰 박스로 진행이 되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트레이더냐, 아니면 투자자냐, 이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전날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 8천억대 매도가 좀 나왔고요. 기관 쪽 6천억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이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외국인 쪽도 매도로 좀 전환됐고, 기관 쪽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매도가 강하게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시장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매도, 특히나 코스피 쪽에 있어서의 이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추세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반등의 좀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무리하게 그냥 여기가 반등이다 예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이게 좀 말씀을 드려도 돼야 되나 싶은데요. 어제 또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PI 첨단 소재가 거래소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로 이전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 좋은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좀 제대로 평가를 좀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상당히 강했죠.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 코스피에 이전을 한 그런 종목군들만 45개입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 쪽에 있어서는 이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거에 이에 따른 좀 대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코스닥 쪽에 있어서 연기금의 비중 또한 2% 이내예요. 거래소 시장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찬밥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 쪽에 있어서 연기금 비중 확대 얘기가 좀 전에 나왔었죠. 그 부분들이 빨리 좀 결정이 돼서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데요. 어찌됐든 대형주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계속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 권역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이 빠져 있어서 이 하단 권역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업종군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겠죠. 뭐 어제도 좀 똑같이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매수 쪽에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유통주들과 음식료 쪽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제는 조금 바꿔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민감 섹터의 종목군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내수 쪽 섹터도 쉬어갈 때 됐어요. 단기적으로 쉬어갈 때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 쪽으로 서서히 좀 옮겨나가는 뭐 트레이딩 쪽으로 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IT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어제 좀 크게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오늘 한 번 더 밀리면 아마 IT 섹터들에 있어서의 매기가 좀 쏠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쿠팡 이슈라든가 뭐 가상화폐에 관련된 뭐 결제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습니다. 특히나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동방 관련도 뭐 KTH라든가 KTCT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올랐다가 장대 음봉을 맞는단 말이죠. 그냥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전략은 오히려 계좌를 손실의 폭이 상당히 좀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트레이딩과 투자를 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서 참고를 했을 때는 주봉이나 월봉, 특히나 월봉 차트에서 장대 양봉 50% 이상 올라가 있는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장 마치고 난 이후에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다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컨센도 이제 추가했지만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공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IT 쪽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 IT 쪽 섹터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원익 IPS 어제 많이 빠졌었죠? 원익 IPS를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뭐 테스, 그다음에 LOT 베큐um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P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LOT 베큐um 같은 경우는 펌프에 대한 판매도 있지만 수리 보수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봐야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내수 쪽 섹터에 있어서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정고점 박스 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만큼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초록대비입니다.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이지만 컨텐츠 쪽, 엔터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괜찮은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19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 양시장 1%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더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지금 빠질 때는 조금 더 낙폭을 깊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70조 원을 넘어섰던 고객 예탁금 2월 17일 기준으로 64조 원대로 줄어든 상황인데 개인들은 어제도 1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그대로 다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의류 관련주 이런 내수주들의 시세가 좀 나와줬고요. 오랫동안 쉬었던 5G 관련주들도 시세를 좀 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혼조 양상인데 대부분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 오르면서 82,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7% 강하게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디램 가격의 급등과 낸드의 턴어라운드로 올해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자, 2.7% 오른 12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0.2% 오르고요. 네이버가 오늘은 파란불을 켜냅니다.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는데 어제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0.1% 하락으로 38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SDI 0.2%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차 0.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코나 전기차 리콜 계획서를 이르면 오늘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0.8% 조정이 나오면서 49만 7천 원으로 다시 5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일단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0.46% 오른 3,100선 지금 딱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06% 강보합으로 96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방향이 갈렸는데요. 헬스케어는 0.2%가량 상승, 제약은 0.06% 약보합으로 출발합니다. 시젠 2%가량 넘게 내립니다. 어제는 사상 최대 실적 내면서 5%가량 상승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17만 6,800원으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2.7% 빠집니다. K뉴딜 지수 첫 정기 변경에서 이제 펄어비스가 제외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된다는 소식 나왔는데 이와 함께 카카오 게임즈는 4.8% 강하게 상승하면서 56,7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HLB만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이 계속 깊었었죠. 어제도 추가 하락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지금 반발 매수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3%가량 상승으로 62,400원으로 출발하고요. 알테오젠이 0.7% 하락, CJ ENM은 0.3%가량 하락하면서 14만 4,5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주현 전문위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이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해줬고요. 시장 상황 한번 전해주시고 오늘도 종목 시그널 주시는데 마지막 종목은요. 도너 리포트에 편입이 돼 있던 SNK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리뷰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시장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장 마감에 동시효과쯤에 해서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3,100포인트를 지지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동시효과에 이제 깨고 내렸고 오늘 시가부터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4주 넘게 1월 11일 날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 이제 95,000원 넘어갔었던 날이죠. 그날 이후부터 지금 파동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약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고점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고 안착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조정이 조금 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세대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래에 있는 지지선 구간들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런 흐름을 체크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3,060에서 3,050포인트 사이에 있는 갭 구간, 이 구간에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2월 달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 5거래일 연속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하단 부분에서 어저께 이제 일단 저점을 좀 잡아줬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20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추세 저항을 돌파해낸다면 울선 위로 올라선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한 1.5% 정도, 1.3%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 정도로 강하게 반등해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 증시, 국내 증시가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오늘 만약 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한 65포인트 정도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중소형주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너무 시장이 지금 상승으로만 방향을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들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방향이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문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자비스예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 기술이 이제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 부품을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저께 그 루시드 모터스라고 나스닥에 우회 상장한다라는 그런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제2의 테슬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우회 상장한다고 해서 그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불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시가에 강하게 띄우고 있는데, 자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인라인에서 엑스레이로 불량률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낸 부분이 좀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좀 더 불량률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생산 중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은 향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비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매수 관점입니다. 저는 갭이 많이 떴는데도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그리고 기업 내용이 그렇게 지금 재무제표 장부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태 시즌이기 때문에 혹시나 상패될 장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비중을 갖다가 너무 크게 넣지는 마시고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 부분, 요 부분에서 매수하시고 고점 돌파한 부분에서는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점 매수로 분할 모아가신다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는 전고점 저항대 부근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요. 이런 경우는 뭐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주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항권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그러니까 내려올 때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갭을 또 메울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용 관련해서, 코스메틱 관련해서 이제 의류 장비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의류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뷰티 관련된 장비들인데, 이제 피부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클래시스
엑스박스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가 특수관계 지분 매각이 이제 공시가 되면서 이제 너무 고점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분명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나 대표가 아직 뭐 지분을 70% 그대로 들고 있고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고점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수관계인이나 대주주들이 지분 매각을 하고 나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고점에서 이제 뭐 정보를 활용해서 매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올라가는 중간쯤에 아니면 한 3분의 2쯤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량 블록딜로 인해 가지고 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준을 잡아드리면 일단 신규 매수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급락 나왔던 당시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 추세 저항을 추세 지지선을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 뭐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121선 이탈 안 나오고 반등 흐름 계속 이어진다면 이대로 한번 가져와 보셨다가 매수가 위로는 정리를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KTCS에 대해서 문의 주셨어요. KTCS 같은 경우는 뭐 KT 자회사인데 요 CS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걸 줄여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센터를 이렇게 보통 큰 기업이 아닌 이상 큰 기업들도 요즘은 이제 외주를 주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의 고객센터를 관리 중이다라는 이슈로 지금 쿠팡 관련주들이 한번 대부분 다 급등을 했었잖아요. 동방이라든지 동방부터 시작해서 뭐 KTH KCTC 이렇게 이제 쭉 올랐는데 좀 약간 후발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고객센터를 관리한다는 이슈로 지금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관망 의견입니다. 아시겠지만 어저께 쿠팡주들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오늘 뭐 이거 후발주다 보니까 상승하는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갭 상승까지 이제 출발했는데 요거는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보내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 뭐 충분히 나온다면 매수해볼 만한 회사고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다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기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단기 급등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뭐 한번 익절가 잡으시고 3,500원이나 3,45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SNK입니다. 영어로 이제 SNK인데요. 킹 오브 파이터라는 게임을 개발했던 업체고 게임 개발 업체예요. 요번에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 지금 매각 이슈 지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그 납입해야 되는 날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지금 계약 상황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사우디 쪽 이제 왕세자의 뭐 펀드 뭐 이런 거 쪽으로 이제 매각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계약금이 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보통 10%에서 5% 정도 계약금을 거는데 계약금이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잔금 치르는 당일날 모두 금액을 다 결제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너 리포트에 이제 포함시켜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15% 정도 목표가를 노렸는데 어저께 뜬금없이 닌텐도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아직
시세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5일선 눌림 잘 받고 있는데 저점 매수 21선까지 해서 분할로 사본다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시작이 오늘 빨간불로 출발은 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바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02% 지금 약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지네요. 0.6%가량 하락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개인이 양시장 400억 원가량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 기관도 양시장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어서 하재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세원이 되겠는데 어제 이제 상승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왔어요. 이제 하나의 이제 재료가 좀 나왔었죠. 이제 그 이유는 루시드 모터스 쪽에서 나스닥에 우회 상장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세원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세원이 루시드 모터스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주가라는 게 기대 심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죠. 재료가 노출이 돼 버리면은 아무래도 한풀 꺾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 상한가를 했지만은 재료 노출로 인해서 상승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좀 추격 매수를 하실 경우는 손실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작세이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매수 안 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릴 게 손오공인데요. 이제 왕구 쪽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구 쪽 사업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 손오공 같은 경우도 19년도, 그 다음에 20년도에 그 실적들을 보면은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캐릭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잘 나오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 특히 이제 메카 부분에 있어서 그 카드 이후에 어떤 뭐 특별하게 상품이 히트를 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실적을 받쳐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짧게 장중에 좀 들어갔다가 분봉을 좀 보고 들어갔는지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실적이 나와주는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타 치신 분들, 데이지 하신 분들은 뭐 짧게 2, 3% 이렇게 하실 분들은 좀 괜찮지만은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이제 LG전자가 좀 되겠는데요. 뭐 최근에 뭐 대형주들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삼성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LG 등 다양한 대형주들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가에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후에 여기에서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좀 계속해서 받쳐준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조금 받쳐줘야지만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도 지금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박스권에서 돌파라는 게 아니라 가들이 계속해서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21선하고 11선을 지금 제재를 좀 받고 있었는데 이게 좀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이게 좀 무너져 버리면은 61선까지 또는 120선까지 하단으로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매수 타임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게 좀 중요한 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1선, 11선 이게 지금 거의 붙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깨버리는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61선 또는 120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11선과 21선 라인을 잡고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확인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0.04% 강보합권으로 조금 돌려 세웠고 코스닥은 0.8%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의 강세로 일단 운수장비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 업종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최충선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조용한 가운데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 최근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위지트나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 일단 최근에 어제까지 좀 상승이 나오고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흐름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대응하며 일단 끌어가시는 전략은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들은 하단 한 번에 짧게 좀 보시기보다는 좀 멀리 보시고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 자체로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일단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명확하게 이건 투게다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실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지 섹터인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전망은 양호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상승하고 지금 눌림을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도 가격대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락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좀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위지트 같은 경우 5일선을 지지해주는 좀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AP성입니다. 일단은 금일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흔들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주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상승세,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상승세마다 수익을 좀 챙기면서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흐름 양호한 상승이기 때문에 5일선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상승한 다음에 눌려가는 자리입니다. 좀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좀 물어보셨는데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흐름이 하락이 좀 안정을 찾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21선, 최소 21선 정도는 조금 지지를 해주는 선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고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와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3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좀 눌림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잘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이제 현재 구간 3,280원인데 저 자리 정도에서 천천히 한번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11선 지지받는 선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600원, 짧게 3,6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대응해보시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200원, 아까 11선 말씀드렸지만 조금 넓게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200원 지지 라인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애니능률입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애니능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잘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지금 빨간불로 전환이 되면서 좀 다시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0.2%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49%까지 지금 낙폭을 줄여낸 상황이고요. 개인이 거래소에서는 매도로 전환이 됐다가 지금 오늘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매수와 매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현물 시장 지금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 사주고 기관은 거래소에서 좀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 1원 40전가량 추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1,10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재미가 없이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도 사실 시장이 좀 많이 밀림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뉴욕 증시 흐름 자체,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도 새벽에 잘 끝났지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좀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자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다가 지금은 조금은 안정되면서 다시 코스피가 0.23% 정도 움직임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0.8% 이상 하락 흐름에서 0.4% 하락까지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하락 종목이 월등히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조금은 좀 더 안정되기를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좋은 시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보다는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시장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자면 우선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하이닉스가 현재 구간대에서 사실 어제 하락 나오고 오늘 하락이 나오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파지는 좀 그런 구간대였어요. 반드시 좀 지켜야 될 라인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빠르게 반등 나오면서 그래도 박스권의 하단 자리를 가지 않고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바닥을 틀었다. 21선을 깼지만 다시 회복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21선 회복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주가 자체가 다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근데 최근의 흐름은 이 21선 라인에 볼리저 밴드 이제 중단이 아닌 빨간색 라인 25일선인데 이 포인트 자체를 계속 타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려치고나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다음 주 한 월요일쯤부터 화요일쯤 다시 나와준다면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원동력이 돼줘야 되는 게 뉴욕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이제 좀 상승 흐름 쪽으로 빠르게 좀 반등이 크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기술주들이. 근데 아직 기술주들이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재미없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이닉스 실적을 바탕으로 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기다려 보시고 조정시 항상 매수 관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HLB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HLB. 이게 보통 하락을 하게 될 경우 3거래일이나 4거래일 정도 심한 하락이 나올 경우에 일정 부분 좀 바닥을 단기로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HLB가 오늘 2%대, 그리고 좀 더 찾아볼까요? HLB, 네, 생명과학도 거의 2% 똑같습니다. 그리고 HLB, 네, 제약은 3% 정도 상승이 나오고요. HLB 파워 같은 경우, 저거는 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상황에서의 반등이다. 진양권 회장님께서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유튜브도 나오면서 조금 뭔가를 이제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하셨지만 해결하려고 하셨지만 크게 사실 움직임 자체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우선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지금 현재 나오곤 있어요. 회복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지수적으로 나와줄 때 보통 1차적인 반등 자리에서 이 자리 바닥 라인 확인하고 6만 원 정도를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한 바로 전전이나 전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수요일 날 나왔던 한 7만 1,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1차적으로 한 7만 원 정도의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거 체크하시면서 한 7만 원 정도 노리고 단기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완전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바닥 포인트에서 고점 포인트 맞춰서 절반 정도 회귀하는 그래도 한 7만 6천 원대 정도까지의 회복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반등 가능성에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그래도 수익권으로 올 날이 머지 않을 겁니다. 힘내시고 잘 가져가시기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면요. 롯데케미칼이에요. 꾸준하게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롯데케미칼은 이제 경기 민감주의 대장격이라 볼 수도 있어요. 화학 관련해서. 근데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고,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소식이 뭐냐면, 유가 상승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SOL도 제가 관심주로서 여러 번 말씀 좀 드려왔었고, 저녁 방송에서는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간 모습인데,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라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종목들이 이 자리에서 쉽게 좀 꺾이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박스권을 보이면서 횡보하다가 하단 자리 맞출 때마다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를 깬다면은 우선은 조금은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반등 쪽 가능성이 높아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큰 박스권이 좀 있긴 해요. 요게 지금 박스권이에요. 26만 원부터 해서 한 32만 원짜리인데 박스권 중단 라인은 이제 한 9만 원 정도 돼 보이네요. 이 구간대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적으로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음 자리는 한 33만 원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꽤나 조금 이쁜 모습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럴 가능성 자체가 좀 굉장히 조금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깊어진다면 가장 매수하기 좋은 자리를 사실 26만 원을 보지만 올까 안 올까 모르겠어요. 온다면은 정말 최고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조정이 크게 나올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글로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롯데케미칼이 계속 상승을 줄 수밖에 없고요. 한동안 흐름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멈추는 이유 중에 또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0만 원 자리에서의 2019년도 상반기 초반에 그리고 2018년도 끝자락에 머물렀던 이 자리 구간대가 있어요. 이 구간대에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좀 매물벽이 좀 두꺼워졌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함과 동시에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40만 원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조금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손이 바뀐다고 하죠. 손바뀜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주들입니다. 자, 애플 사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애플 사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많이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크게 밀리진 않고요. 여기서 여기, 요 자리에서 요 자리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 깨지진 않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도 잘 지켜지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애플 이슈가 이때 발생했잖아요. 급등했던 나왔던 요날 발생해서 주가가 완전 튀어 올랐던 모습이었고, 이 이후부터 해서 좋은 모습 보이다가 아니다라는 애플과의 아직은 아니다. 결정도가 없다. 이 이슈 따라서 많이 밀렸지만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뿐만이 아니라 LG화학과의 또 전기차 배터리 사업, 대여 사업 등 같이 공동체 구성을 좀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전반의 이슈가 좀 커지는 것 같고 대여를 한다면은 현대 글로비스의 역할도 상당히 좀 커지기 때문에 글로비스의 주가 자체도 다시 한번 상승적 분위기를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추천을 잘 드려서 좋은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다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급등이 나올 때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런 대형주, 현대차 같은 대형들, 모멘텀이 있는 큰 대형주들은 조정이 크게 나올 때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조정이 크게 나올 때, 크게 꺾일 때. 그래서 지금의 자리, 또 올라갈 수 있지만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꺾일 때, 한 20만 원대 초반 자리. 근데 혹여나 튀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천천히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현대차 마찬가지고 기아차 마찬가지고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은 주가의 방향성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건데 그간에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의 시간은 거치는 거고요. 이 박스권의 돌파 하단 자리에서의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27, 8만 원 돌파하면서 현대차는 30만 원에 안착을 하게 될 거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크게 돌파하면서 25만 원대 위에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들 어차피 장기로 보시고 현대차 그룹주도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좋은 결과를 좀 맞이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G화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대차와의 시너지가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일까? 현재 구간대 보자면 이 볼리자면도 하단 자리를 크게 터치할 경우에 반등이 크게 나오기도 했지만 추세적인 하단 자리에 맞아떨어지는 자리가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며칠 동안 지수 상황이 더 안 좋기도 하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하단 자리를 이탈할 때 첫 번째 봉 이탈하고 두 봉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수 대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수 대응하면서 가져가신다면 약간 밀리더라도 버티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LG화학은 박스권을 형성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라인 자체가 90만 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 반등을 꾀하고 있고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는 바닥이 살짝 더 깨질 수 있지만 매수를 충분히 반등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정식 분할 매수하면서 또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시면서 대응한다면 반등 시 다시 한번 100만 원 위로 그 다음 자리는 105만 원 정도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올해 제가 목표하는 것은 상반기 15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보고 있긴 하지만 상반기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 보자.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슈에 따른 주가의 큰 폭의 성장성 자체를 본다면 LG화학의 이런 조정 자리들은 천천히 매수해 두시면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대응 전략 90, 한 1만 원, 2만 원 정도가 정말 최고의 자리지만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뉴욕 증시 자체가 금요일날 주말에 또 좋게 나와준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또 안정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다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시장이고요. 오후장에 좀 더 좋은 모습 보이면서 시장 회복이 좀 나와준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크게 타면서 시장 안정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대표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많이 재미없지만 이쪽보다는 사실 많이 시장 자체가 IT 쪽으로 쏠리긴 했어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보신다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대응하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지수가 회복을 하면서 3,100선을 탈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 진행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